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퍼치 401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축구 최대 난제들이란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지금 뭔가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제가 지금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또 좀 재밌는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기획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왕 베린몸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왕 베린몸이라니요? 저는 근데 솔직히 하기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 유튜브 하고 있는 박문성 의원이 전화가 와서 스램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스램제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이 스램제 논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왜? 이미 다른 데서 많이 지금 기사도 막 나오는 것 같고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스램제 축구를 안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왕 좀 다른 방식으로. 아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램제 논쟁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했던 방송이 있어요. 네, 한준이 소준이의 축구라는 EBS 방송에서 거의 은근히 이렇게 한 말씀하시네요.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약간 시간이 짧지만 또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라는 또 KBS 방송에서 이미 저 스램제 관련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약간 다른 기획이라고 하니까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분 아직 주제도 얘기 안 했거든요. 스램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참나. 답변을 하려다가 아니 말았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끝나지 않는 축구 논쟁들이 있잖아요. 끝나지 않는 싸움, 영원한 싸움들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뽑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두 분이 말씀하셨던 스램제예요. 스램제 논쟁은 정말 끝나지 않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없어서 제가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 카드가 3장이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거 주세요. 가운데 거. 되게 긴장된다. 벌써 하나 했는데 아직 안 되고요. 열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저부터 뽑을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쉬어가는 선수. 과연 누굴까? 램파드. 램파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영국의 한 매체에서 이렇게 스램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뽑은 투표율에서 최근에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램파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0표예요.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그 네. 기사를 접하고. 네네. 제로는 아닐 것 같은데 램파드 선수가.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0표를 받은 램파드 선수는 이렇게 이제 뒤로 밀어놓도록 70은 하고요. 저변이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기 투표에서 졌다는 네, 얘기예요. 인기 투표에서 졌다. 맨유 리버풀에 비해서 영국 내 잉글랜드 내 70은 아니 근데 저변이 해당 아니, 질문을 근데 그 받은 질문 게 받은 사람들은 축구스타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을 박문성이 전화해서 누구누구가 투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치크도 있었고 네. 로스터 치크는 근데 한 2, 3년 전에 램파드 감독 오기 전이죠. 그때 했다 그러고 크리스 서튼도 있고 데쿠도 있고 다 첼시 거쳐간 선수들도 있어요. 섞여 있는데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전부 램파드에게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존 테리나 이런 선수들은 투표를 했는데 또 그런 선수들은 뺐대요. 이 선수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존 테리는 당연히 램파드를 할 거다. 또 게리 네빌은 당연히 스콜스를 할 거다. 그래서 게리 네빌이나 또 캐러거나 이런 선수들이 제라드를 뽑고 한 거는 다 뺐대요. 그건 빼고 나머지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표본이 11명? 네. 이거는 도저히 이제 신뢰성 없는 표본이긴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고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투표를 하면 그렇죠. 예. 표본이 늘어나야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램파드가 대략 한 29에서 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3분의 1 정도 가져간다. 네. 저변이 적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0표를 받은 램파드는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고요. 두 분이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한 의원님부터. 저 아까 봤는데 네. 스콜스. 내가 제라드야? 네, 제라드. 지금부터 생각할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이 선수가 가장 최고의 미드필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요, 1분 안 주셔도 돼요. 그래요? 바로 네. 말하실 수 있어요? 일단 스콜스 선수가 일단 제라드 램파드 선수에게 외관상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키. 키도 떨어지고요. 신체 조건 당연히 떨어져요. 제라드 램파드 선수는 다 큰 편이고 스콜스 선수는 아주 작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스탯이 떨어집니다. 램파드 선수는 제가 저 램파드 선수 옹호해 드릴게요. 램파드 선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본인 거 공부를 하세요. 아니 일단 이 램파드 선수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출전 횟수, 골, 어시스트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탑 5 안에 들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출전도 하고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골 못지않게 또 많이 동료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램파드 선수 이유는? 위대한 선수라고요. 네네. 네. 자, 위대한 선수. 선수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파드와 제라드보다 왜 스콜스가 위대한지. 근데 뭐 제라드 선수에 비해서도 스콜스 선수는 골수가 떨어질 거고요. 네. 스탯에서는 스콜스 선수가 무조건 아래다. 다만 이제 스콜스 선수가 앞서는 기록 지표가 하나 있긴 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숫자는 모르겠지만 트로피 숫자. 그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90년대 중반부터 주역이었던 선수 아닙니까? 트로피 숫자로 하면은 아마 둘은 이 선수에게 안 되죠. 네. 첼시는 뭐 램파드 선수의 전성기도 그렇지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오면서 이제 첼시는 거듭난 팀이고 제라드 선수의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는 뭐 들었었지만 그리고 작은 트로피들은 좀 있죠. FA컵이라든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우승이 없어서 30년 만에 올 시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또 안타깝게 중단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트로피 개수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이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탯은 떨어지고 트로피 개수는 앞선다. 저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이 세 명을 논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콜스 선수가 특히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한 2000년 언저리까지 최절정기일 때는 스콜스만큼 또 유럽 축구에서 골 잘 넣는 미드필더도 아주 드물었거든요. 네. 로이킨 선수와 스콜스 선수가 같이 있으면 스콜스 선수가 더 앞으로 전진해서 이제 득점에 가담하는 그리고 중거리 슈팅이 또 세 선수 다 마찬가지지만 중거리가 아주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스콜스의 스탯이면 할 만큼 한 거다. 그래서 스탯이 뭐 제라드 램파드보다 떨어질지언정 사실 뭐 그걸 가지고 스콜스 선수를 그렇게 야 봐 이 골수도 안 되고 뭐 어시스트 숫자도 안 되잖아.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스콜스 선수를 깎아내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스콜스 선수가 왜 훌륭한 선수냐? 일단 세 선수들 가운데 가장 축구적인 어떤 지능, 센스 네. 이 측면에서는 분명히 스콜스 선수가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 선수의 저는 어린 시절을 다 알아요.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세 선수가 어린 시절을 겪을 때 가장 천재적이다 소리를 들은 선수가 스콜스 선수예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네. 저는 제라드 선수 이제 어렸을 적에도 그때 제가 해외에 있을 때인데 그때 잉글랜드에서는 그 제라드 선수 나타났을 때도 난리 났었어요. 잉글랜드에 이제 로이킨이 나타났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팀이 항상 제일 아쉬웠던 게 야 우리가 로이킨과 라이언 긱스를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맨유처럼 우리도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왔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라드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와 이제는 우리도 로이킨을 갖게 됐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잉글랜드의 로이킨이 될 선수처럼 보였고 그리고 제라드 선수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측면 미드필더도 뛰고 그랬는데 크로스가 이렇게 날아갈 때는 베컴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크로스가 또 날아가고 그랬어요. 네. 로이킨처럼 보였는데 멀티성까지 있네? 킥 능력이 뭐 베컴의 거의 버금가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스콜스 선수가 나타났을 때는 제라드 선수가 나타났을 때 그 흥분보다 조금 더 천재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식의 흥분이었어요. 그만큼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램파드 선수는 물론 웨스트햄에서 이 선수가 90년대 말부터 이제 국가대표에 뽑힌 적은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에 뽑힌 걸로 보면은 램파드 선수도 이제 꽤 일찍부터 뽑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대표에서 주력 멤버로 등장한 거는 그보다는 몇 년 후예요. 그러니까 뭐 뽑힌 적은 있으나 램파드 선수는 그때까지는 그냥 리그 안에서 10골 언저리를 넣을 수 있는 좋은 미드필더라는 얘기는 들었으되 스콜스만한 천재성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제라드만한
이제 뭐 잉글랜드를 이끌어갈 선수, 뭐 어디다 어느 포지션에 놓아도 잘할 것 같은 선수, 뭐 그렇게까지 소리는 못 들었어요. 램파드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스콜스 선수에게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의 천재성이 더 이제 전문가들의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스콜스 선수는 일단 이 두 선수와 사실 같이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의 이제 불공평함을 느끼죠. 불공평해요. 왜 그러냐면 제라드 램파드 선수는 전성기가 확연히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스콜스 선수는 이 두 선수에 비하면은 반세대 앞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콜스 선수가 잉글랜드 국가대표를 이제 그만둔 게 물론 조금 일찍 그만두긴 했지만은 2004년 언저리가 되면은 스콜스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아예 내려와요.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보다 훨씬 더 뒤 그렇죠. 세월까지 잉글랜드를 또 굳건히 떠받친 두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스콜스 선수는 저는 최절정기를 일단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한 초반까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선수를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공평하다.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스콜스 선수가 전성기인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스콜스 선수는 잉글랜드 축구 전체, 잉글랜드 리그, 프리미어 리그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선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의 뭔가 전환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뭔가 그런 시점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모멘트가 있어요. EPL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99년에 트래블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저는 EPL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90년대 잉글랜드 리그는 리그 랭킹이 7위까지도 떨어졌었어요. 7위까지 리그 랭킹이 갔다는 얘기는 프랑스 리그보다도 미치고 뭐 네덜란드 리그보다도 미치고 그렇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잉글랜드 리그가 그저 그랬던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필마 단기로 유럽에 나가서 유럽 챔피언이 될 때 그때 꺾은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유벤투스거든요. 그 모든 그 유럽의 강호들을 제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트래블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퍼거슨 감독도 이제 자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스콜스 선수가 맨유의 간판 얼굴은 아니었지만 근데 스콜스 선수는 맨유에서 간판 얼굴이 되기는 힘들어요. 네. 왜? 로이킨 주장 형님이 계시죠. 저 뒤쪽에는 피터 슈마이켈이 계시죠. 양 사이드에는 베컴하고 긱스가 있어요. 내가 얼굴을 할래 뭐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콜스 선수가 제라드 램파드 선수에 비해서는 팀 내 비중이라든가 뭐 에이스가 아니라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스콜스 선수가 아니었으면 맨유의 트래블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순간순간 중요한 상황에서 넣어줬던 그 장쾌한 골들, 그리고 스콜스의 어떤 미드필드에서의 영향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당시 최대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베컴, 긱스, 킨, 스콜스로 구성되는 미드필드였거든요. 거기에 스콜스 선수는 어떻게 보면 4인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저는 핵심적인 부속이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4명 중에 누가 빠져도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요. 네. 그 비중에 있어서는 저는 25%씩으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콜스 선수는 잉글랜드 리그를 오늘날처럼 일으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라드 선수와 램파드 선수가 활약하던 때의 잉글랜드 리그는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또 이 두 선수의 최절정기 때는 잉글랜드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 4강에 3팀씩 막 진출시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돋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스콜스 선수가 전성기 때는 오히려 이탈리아 리그라든가 잉글랜드 바깥의 다른 클럽들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스콜스 선수가 약간 스타성에서 좀 손해를 보지만 만약에 스콜스 선수가 잉글랜드 선수가 아니라 그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다른 리그에서 뛰는 선수였다면 스콜스 선수는 제 생각에는 실력적인 차원에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선수예요. 그게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건 모두 아시고 계신 거지만 스콜스 선수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비슷한 역할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볼을 나눠주고 창의적인 어떤 상황을 동료들에게 창출해주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라드 램파드 선수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스콜스만의 어떤 축구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라드 램파드 선수가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콜스 선수. 알겠습니다. 스콜스 선수에 대해서 굉장하게 옹호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장 의원님은 굉장히 지금 총알을 가지고 있는 전 모든 자고 있었어요. 모든이었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잘 아는 선수들이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 뭐 세 명이 뭐 98점, 97점, 97점 이렇게 맞는 선수들 아니에요. 뭐 시험으로 그쵸. 치면 굳이 나누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들 말이 길어지는데 구구절절 뭐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 의원님 말이 다 맞죠? 네. 네, 맞죠? 뭐 한 의원님 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맞을 거예요. 왜? 다 뭐 있는 사실이고. 사실 스콜스는 우리 국내 팬들은 박지성 선수 들어오고 나서 저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던 사람들 외에 방송 케이블에서 뭐 하던 게 사실 98년 축구 채널이었죠 당시에. 축구 채널에서 영국 축구 그래가지고 낮에 해줬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스콜스의 활약을 보신 뭐 분들, 올드 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녹화 경기였지만 당시에는 많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세 선수를 비교를 할 때 한유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스콜스는 저보다 한 살 아래 동생이에요. 네. 74년생. 제라드는 80년생이에요. 그리고 램파드는 78년생이고.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스콜스하고 제라드는 6살 차이예요. 동시대에 놓고 이렇게 볼 수가 비교하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스콜스의 전성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90년대 중반 넘어가면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2000년대 이후에 한 중반 그때까지니까 네. 전성기가. 이렇게 치면은 우리 일반 팬들은 박지성 선수 특히 이제 들어오고 나서 막 본 분들은 스콜스에 대해서 아마 30 훨씬 넘어가서 노장일 때 그때 이제 뒤에 플레이메이커로 그냥 플레이할 때의 네. 모습만 많이 봤겠죠. 근데 한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콜스는 그때는 이미 전성기가 꺾여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는 꽤 시즌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래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콜스는 그 전이거든요. 그 전에 대한 스콜스를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그런 쪽 많이 봤죠. 중앙 미드필더로 왔을 때 플레이 매우 다이나믹했고 내가 항상 처음에 느꼈던 대표팀 경기를 보던 맨유 경기를 보던 스콜스는 한효님은 에이스가 많다고 했지만 저는 스콜스가 에이스 같았어요. 네. 진짜로. 스콜스가 경기 중앙에서 또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게임 컨트롤을 그 선수가 중앙에 움직임을 통해서 축구 센스가 좋다는 것은 공을 받는 움직임도 매우 좋고 공을 패스하고 나서의 무브먼트도 좋고 공의 패스의 선택에 대한 질도 제일 훌륭하고 네. 정확도도 매우 좋고 그다음에 기본기, 컨트롤하는 기본기 이런 것도 매우 좋고 중거리 슈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매 특허 아닙니까? 네. 네. 나이 먹어서 박지성 이후의 스콜스는 중거리 슈팅을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저 예전에는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사실 트레이드 마크가. 스콜스는 그냥 빡빡 뒤에서 중거리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도 매우 좋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매우 좋고 지능, 센스 이 볼을 제일 잘 차는 선수였죠. 그 스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얘기하는 거. 한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램파드를 좋아해요. 램파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98점, 7점, 97 이렇게 있으면 98점이 그럼 누구냐? 그러면 저도 스콜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잠깐만. 아버님, 지금 아버님. 제라드 지금 근데 지지하게 돼 있는 제라드 그렇죠. 지지하셔야 시스템 돼요. 아니었어요? 제라드! 아니 이게 왜냐면 제라드를 제라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제라드를 제라드 한 뽑았어요. 1분 할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의 좋아요. 매체에서는 지금 그 스포츠 선수들 11명 중에 예. 6표가 제라드로 1위를 아유, 차지했어요. 제라드도 뭐 스콜스, 제라드 다 똑같이 매우 훌륭한 선수죠. 네. 네. 근데 제라드는 게임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왜 제라드를 쓸 수밖에 없는지. 왜요?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음. 제라드는. 스콜스의 중거리 슈팅 능력, 중거리 슈팅 물론 램파드도 엄청 세죠. 셋 다 중거리 슈팅은 뭐 거의 최고. 네. 킥, 뭐 중거리 슈팅 다 좋아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전성기가 사실 제라드는 2000년 초반부터 한 2010년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또 2000년 중반 이후에 토레스 왔을 때 공격수 역할이었죠. 거의 사실상. 네. 세컨 스트라이커지만. 공격수 역할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대표팀에서 이제 공전 실험하느라고 간혹 이제 왼쪽 미드필더로도 활약을 했는데 제라드가 측면 미드필더 또는 뭐 오른쪽.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고질적인 거 뭐 부상도 있고 그랬잖아요. 사타구니 쪽 안 좋고 그래가지고 폼이 좀 떨어졌을 땐 또 후방의 플레이메이커 역할. 아주 어렸을 때는 수비 라인에서도 이 선수가 처음에 성장기에는 뛰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은 상당히 멀티적인 능력을 가진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수고 여러 가지 중거리 패스 능력, 크로스 능력, 뭐 프리킥, 슈팅 뭐 다 좋고 네. 리더십이 좋고. 근데 게임에서 왜 좋냐? 게임은 이 선수를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게 워낙 좋은 선수잖아요. 이 선수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풀어놓으면 인공지능으로 얘를 풀어놓다. 그러면 스콜스는 움직임이 매우 좋고 센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라드가 축구 지능이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밸런스를 잃는 경우들이 실축에서는 조금 있어요. 제라드는 약간 밸런스를 잃고 압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조율이 좀 떨어지지만 네. 다른 능력들이 아니 지금 아, 너무 웃겨. 아니 다른 능력들이 워낙 뽑은 사람 지지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능력들이 워낙 좋기 근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게임을 해보면 제라드를 쓴다. 결국에는 제라드가 이기는 분야는 결국 게임 속에서 게임 이기는 속에서 거다. 이기는 거다. 아니에요. 그냥도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게임은 내가 조정할 너무 수 웃겨. 있으니까 이 선수를 이 선수를 내가 잘 움직이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난 제라드다. 그래요. 아니 원래는 이게 이렇게 두 분 딱 카드를 해갖고 막 거의 막 물고 뜯고 막 이러려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솔직히 제라드처럼 뭐 램파드가 제라드보다 빨라요? 안 빠르거든. 힘도도 좋지. 신체 조건. 그럼. 그렇다고 램파드가 중거리 킥 정확도 물론 축구 지능이 램파드는 엄청 좋아. 축구를 보는 이 시야나 이런 거 좋은데 킥의 정확도만 보면은 나는 스콜스랑 제라드가 상당히 95라면 램파드는 한 92 정도? 정확도는 조금 이제 세밀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빠르게 역습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은 다 두 선수, 세 선수 램파드도 다 좋은데. 내가 보면 종합적으로 제라드가 게임을 해보면 쓸 수밖에 없다. 제라드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스램제 논쟁은 계속되지만 결국에는 정말 98점, 97점 아니 사실 소수점 정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스램제를 제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거든요 지금. 더 이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저도요. 앞으로 제 인생이 인생 끝날 때는 스램제. 이 스램제 얘기 다시는 하지 않기를 이거는 바랍니다.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또 하고 계시겠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전 램파드. 나도 램파드. 아 이건 뭐 개치니까. 누가 제일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램파드 머리 좋다고 소문난 선수 아니에요? 결론은 저는 램파드를 좋아합니다. 결국 본심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 축구는 감독발이냐? 선수발이냐? 또 참 쓸데없는 논쟁이다. 아이고 진짜 오늘 주제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는 한 의원님이 먼저 가져가셨으니까 이번엔 장 의원님. 아무거나? 먹어라지. 그럼. 자, 두 분 열어주세요. 두 분 열어주세요. 선수발. 선수발이다, 이건 감독발. 누구 뒷모습이에요? 감독과 선수 이렇게 뽑으셨는데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저부터 얘기하죠 그럼. 네. 선수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는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쭉 나가셔야 그러면 돼요. 제가 좀 유치하게 한번 먼저 시작을 하죠. 감독은 이렇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밑그림을. 선수들이 거기 가서 색깔을 진짜 칠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아티스트 작업 네. 하시네요. 아니 예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좋아요. 선수발로 얘기를 하면 우리 유치하게 한번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뭉쳐야 찬다의 안정환 감독이 있어요. 근데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가 거기 왔어요. 또는 유르겐 클롭이 왔어. 아리고 사키가 왔어. 그런다고 뭉쳐야 찬다가 엄청나게 바뀌어갖고 막 이깁니까? 어디 프로팀을? 못 이겨요. 그쵸. 네, 좋아요.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펩 과르디올라다. 펩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정말 엄청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로 모여진 그런 강팀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자신의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번니의 구단주가 역대 최고의 거액의 몸값을 제시를 하면서 펩 감독에게 와라. 단 그 번니의 구단주는 당신에게 이 돈을 주면 우린 돈이 없어서 선수는 살수 없다. 지금 있는 번니 선수들을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펩 감독은 그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지금 있는 번니 선수들의 성향, 그 선수들의 스타일로 펩 감독의 축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펩 감독은. 그냥 백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철학이나 어느 정도의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 정도 클래스에 있는 팀을 가야 내가 내 색깔을 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선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선수가 중요한 거 그래 아닙니까? 선수빨이다. 예를 들어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네? 많은 진짜 빅클럽을 거쳤어요.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정말 최고의 선수들. 물론 포르투 시절도 있었지만 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같은 어린 전력 분석관이 열심히 전력 분석해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모나코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무리뉴는 약간 전략가잖아요. 딱 그림 분석해갖고 딱 이런 팀이고 이렇게 해서 딱 전략을 짜서 던져놓으면. 근데 사실 어떤 세부 전술을 패턴 플레이를 훈련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던졌는데 앞쪽에 토트넘이 돼버렸네. 공격수가 없어. 클래스가 낮아. 골을 못 넣어. 좋은 선수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쪽에는. 걔네들이 스스로 뭐를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빨이네? 네? 선수빨이네? 아 이거 카메라 이렇게 딱 잡고 그러면은 무리뉴 감독이 지금 토트넘에서 예를 들어 올 시즌 뭐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리뉴에겐 죄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합리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장 의원님은 참 속이 맑게 들여다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솔샤르 감독이 진짜 경기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경기를 하냐 막 욕을 팬들한테 막 먹어. 그러다가 딱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번 박으니까 팀이 확 바뀌네. 이거 선수빨이네. 네? 선수빨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시고요. 선수발이다. 오케이. 감독발. 감독발이죠. 왜 그러냐면 저 말이 맞아요. 저 말이 맞는데 저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건 네가 뽑은 너의 운명이고 어쨌든 선수발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 좋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게 지금 바꿔놓고 있죠. 그게 사실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감독의 사실은 역할이다. 감독의 의중이 물론 구단주의 의중이 반영되는 팀, 디렉터의 의중이 반영되는 팀도 있지만 뭐 구단주나 뭐 예를 들어 디렉터가 결정한다 해도 감독이 사실은 그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결국은 결제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현대 축구에 들어서 감독은 정말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전문가적인 코치들을 이제 많이 두면서 사실은 분업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전체의 어떤 팀을 관장하는 것 자체가 감독이거든요. 저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려면 출연자보다 오히려 저는 PD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예능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뜨질 못해서 그렇지 예능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이미 없어진 뭐 가족 오락관 같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의 뭐 파괴왕. 정말 예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예능을 예를 들어 촬영을 한 10시간 하잖아요. 재미없는 발언으로 일관되는 시간이 10시간 찍는다 그러면 5시간은 재미없어요. 여기서 잘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편집해서 자막도 그럴듯하게 아주 재밌게 달아서 나오면 그게 예능 프로그램이 돼요. 네, 그렇죠. 물론 대단한 출연자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 뭐 정말 시청률 보증수표 출연자 연예인분들도 있지만 출연자 하나의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이 방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시청률이 뭐 한 10%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렇게 영향력이 클 정도의 출연자는 저는 대한민국 방송계의 진짜 상위 0.1%
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99.9%는 뭐냐? PD의 역량이에요, 결국은. PD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떤 출연자를 캐스팅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모든 게 이제 저는 PD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축구 감독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서 알렉스 퍼거슨.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 처음 왔을 때 맨유는 67년에 리그 우승하고요. 네. 1967년입니다. 1968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요. 조지 베스트를 앞세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트로피를 뭐 거의 못 들어본 팀이에요. 그런 팀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부임을 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결국 베컴, 스콜스, 긱스 등등을 등용한 것도 이 사람이요. 칸토나 슈마이켈 같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이 감독이요. 반 니스텔로이, 뭐 호날두, 테베스, 박지성 선수를 데려간 것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그 구단이 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뭐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선택해서 팀을 만들고 약했던 팀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전술이 없었던 팀에 전술을 부여하는, 그리고 코치도 다 전문성 떨어지는 코치만 있었던 팀에 또 코치진을 판을 아주 잘 가는, 이런 것도 다 감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감독은 그 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시즌 중도에 부임을 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시즌에 강등권하고 4점 차이였습니다, 승점이. 중위권 정도 순위는 됐었는데 이 순위가 강등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좁았어요. 여기에 구강컵에서는 저 3부 리그 팀에게 탈락을 했고요, 아틀레티코가. 그런 순간에 만사노 감독이 경질되고 시메오네 감독을 데려왔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오자마자 이 팀을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리그 순위도 좀 올려놨어요. 리그 순위 아주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리그 순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올려놓고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최절정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그렇죠.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 부임할 때 도르트문트가 13등까지 떨어졌던 팀이에요. 13등까지 떨어졌던 팀이고 재정난이 심각해서 바이에른 뮌헨에 돈 꽂던 팀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못 주니 좀 돈을 꿔달라.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던 팀인데 위르겐 클롭 감독이 와서 도르트문트를 몇 년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 물리치고 우승으로 이끌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했었죠. 도르트문트가 오늘날 뭐 홀란드 선수도 데려가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위르겐 클롭 때문이죠. 위르겐 클롭이 아니었다면은 언감생심 지금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다 처져가던 도르트문트 살려낸 것도 클롭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살려낸 것도 시메오네고 7등에 불과했던 팀을 무적의 팀으로 만든 거는 유벤투스의 안토니오 콘테고, 조지 베스트 시대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팀을 오늘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든 거는 서 알렉스 퍼거슨이죠. 선수빨을 아예 안 받고 선수들이 다 별론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감독이 있나요? 가장 최근 올 시즌만 해도 크리스 와일더 같은 감독. 네, 지금 그러니까 7등인가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탑 클래스 선수들이 아닌데 선수들을 이제 감독이 만들어냈죠. 네. 그렇게 좋은 팀으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선수빨이라는 얘기가 선수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유, 위원님, 뭐 도르트문트, 어떡해. 맨유의 네가 아까부터 좀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그 선수들이 잘한 거 아닙니까? 베컴, 긱스, 예? 걔네들이 갑자기 황금 세대가 나오니까 이거 웬 떡이야? 이거 황금 세대를 네. 그저 만든 베테랑들 것도- 방출하고 황금 세대를 좋아? 갈아치운 게 퍼거슨이에요. 이런 걸 원했어. 그리고 뭐 어느 팀이요?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 나저 좋은 선수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디에고 코스타가 막 골을 엄청나게 넣고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 디에고 이러니까 코스타를 중용한 게 시메오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이걸 원했어요. 이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엄마 아빠 무슨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얘는 뭐 엄마를 닮아서 뭐 머리하기 어쩌니 나빠. 뭐 얘는 아빠를 닮아서 또 아빠 빨이니 엄마 빨이니 얘는 그래서 뭐하니 감독 선수뿐만 아니고 거기 축구단의 코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공생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거든요. 모든 게 합이 맞춰져야지 네. 최고의 팀이 마련이 한의원님, 되죠. 정순주 아나운서 누구는 뭐 얘는 누구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쁜가? 웃기고 있네. 다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이네, 누구 빨이네, 누구 책임이네. 이게 축구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축구가 뭐 농구는 5명이 하니까 거기에 특출난 선수들이 있으면은 조금 하지만 축구도 메시 같은 선수가 뭐 있긴 있죠, 물론. 근데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거 엄청난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감독발이냐 선수발이냐 이게 사실 생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진짜 가장 큰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축구 같은 경우는 감독과 선수가 계속 돌고 도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있는 거고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있는 거고. 네? 아니 뭐지? 근데 감독이 먼저 아니에요? 이게 이게 퍼거슨이 없었다면은 베컴이 어디 임대 가서 그냥 전전하다가 그냥 뭐 끝났을 수도 베컴과 있잖아요. 긱스가 있었기 때문에 퍼거슨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성과가. 아니요, 라이언 긱스라는 그 소년 라이언 긱스가 그때는 이름이 10대 라이언 소년일 때 라이언 윌슨이었는데요. 네. 퍼거슨 감독이 그 꼬마 집에 가서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제갈량 데려오듯이 유명한 일화예요?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라이언 윌슨이 맨체스터 시티로 갈 수 있었어요. 유스를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동네에 천재 소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퍼거슨 감독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근데 A팀의 이 수장이 이 유스를 하나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집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생태적으로 싸웁시다. 공존한다는 뉘앙스가 이제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과거에 바날 감독이 아약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어요. 당시에 바르셀로나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슈퍼스타들이 있었지만 아약스는 그 유로피언 컵에서 챔피언스리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스타가 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네덜란드 그냥 선수들이거든요. 아약스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을 데리고 바날 선생님이 교사 출신이니까 아주 규율도 아주 엄격하게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자기 하라는 대로 따라와.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 그 감독이 바르셀로나 가서는 스타들을 못 잡았잖아요. 히바우드도 나중에 투덜투덜대고 뭐 하고. 그거는 감독발임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감독발인 게 아니고 결국은 감독발이자 선수발이다. 그러니까 선수 책임도 있는 거고 감독 책임도 있는 거다. 감독과 선수는 같이 공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라는 스포츠 이게 우문이 스램제도 우문이고 우문에 우리가 뭘 진지하게 지금 우문에 현답을 내겠다고 떠드는 것도 웃긴 거고 스램제 또 이런 토론은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이 뽑기를 잘 못해 내가 보니까.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결론은 안 나요. 네, 아니 안 이 나고. 결론은 뭐냐면 오늘 뽑기에서 제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지금 장 의원님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안 해. 에이, 다 끝내. 뭔가 이렇게 정말 난제라는 것만큼 결정을 짓기 어려운 문제가 난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축구가 인류가 영원한 난 이 난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요거 진지하게 잠깐만 한마디 해드리면 축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이제 뭐 4대 구기 종목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른바 뭐 비인기 종목까지 하면 정말 많은 뭐 구기 종목들이 있을 텐데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축구가 가장 선수빨이 좀 덜 중요할 수도 감독이 있는 중요해.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빨이 전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숫자 많기로 따지면 뭐 야구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야구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예를 들어 어떤 팀이 1, 2, 3, 4, 5선발을 박철수, 최동원, 선동열, 박찬호, 류현진으로 1, 2, 3, 4, 5선발 뭐 순서는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전드 투수 5명이 1에서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팀은 감독이 정말로 팀을 말아먹지 않는 한은 기본은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렇죠. 늘 하잖아요. 아니 근데 또 야구 전문가가 들으시면은 당연히. 야, 야구에서도 감독이 얼마나 그런 중요한데 거. 그 감독 순간순간 중요하지. 작전 내야 되고 뭐 많은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야구는 예를 들어 그렇게 투수가 차거나 농구도 예를 들어 압둘 자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뭐 레리 버드, 뭐 농구는 칼 선수가 좀 말론, 중요할 것 찰스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이어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멀리 갈 것 없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92년 드림팀 그 선수들이 예를 들어 그냥 클럽에서 한 팀이야. 그러면 이거 우승 못할까요? 저는 우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축구는 지단, 피고, 베컴, 호나우두, 뭐 라울, 카를로스 이때도 보셨지만 안 되잖아. 결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볼 다루는 뭐 특기라든가 장점만 보면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그렇게 합을 해도
이게 밸런스가 깨지고 맞아요. 단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 한창 안 될 때 로랑 블랑하고 리오 퍼디난드가 두 명이 수비를 봤어요. 물론 블랑이 좀 늙었지만 그런데 그때 사실 잘 안 됐었어요 맨유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시키고 조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보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를 따지자면 뭐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뭐 7대 3이든 8대 2든 합이 돼야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 축구는 잘했죠? 저 네, 선수도 고등생이죠? 중요하고 감독도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대의 난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전히 이 원투펀치가 뜨거운 만큼 이 난제는 계속 뜨겁게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장 의원님 말씀 리바이벌하면 이제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건 하지 말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지의 장지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